언론 이런 데를 자주 보다 보시면 뭔가 좀 굉장히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너무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들으실 게 아니라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더 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 첫 번째 확인은 현장에 나가시는 거, 두 번째는 좀 이렇게 데이터 기준으로 보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옆에 계시는 이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움직임, 이 세 가지를 좀 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시면 이 양극화입니다. 작년도 시장은 양극화가 아니었는데 2022년도 시장은 갑자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갑자기 양극화가 된 계기에는 몇몇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도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진 게 분명히 있고, 그게 지금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양극화로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극화의 결론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조금 남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낫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더 높여보실 필요가 있으신 거고, 높은 좋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더 좋은 쪽으로 가려고 움직이신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표현은 사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더 좋은 표현은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욕구의 표현이 그대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오늘 말씀드릴 주요 결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양극화의 거센 파도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라고 써드리냐면, 뭔가의 사람들이 한 3월 달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 3월 달부터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게 과연 전쟁 때문이냐, 유가가 갑자기 올라서 그러냐, 유가 다시 다 빠졌는데 지금 여전히 또 이런 생각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것도 아닐 거고, 금리 때문일까? 금리도 갑자기 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 많이 있는 것처럼 하반기 내년도 또 어떻게 될 거냐, 굉장히 다들 고민스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즘 언론 보도에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은 모든 부동산 시장 설명을 금리로 끝내려는 것 같아요. 그냥 금리 하나로, 금리 계속 올라갈 거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부동산 시장에 당분간 관심을 꺼라, 약간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리는데 아니시겠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갑자기 시장이 이렇게 싸늘해진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는 주가 빠지고 코인 빠져서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뭔가의 다른 식의 유동성이 있었고, 내 계좌에 뭔가 충분한 숫자들이 찍혀 있다는 걸 안도감을 갖고서 뭔가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내게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누구는 안 갖고 있는 분들은 똑같았겠지만, 뭔가 다른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확 줄어든 것 같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마음의 불편함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에 실직. 요즘에 실직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고 사람을 못 구한다는 얘기가 더 많지, 실직한다는 얘기, 대량 실직 얘기 같은 것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언론 보도만 보시면 내년부터는 엄청난 불황이 와가지고 다 잘리고 막 이렇게 된다고들 하시고, 뭐 요즘 뭐 리세션이라고 하는 그 아래 공포 이런 거 언론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 제목들인데, 전 진짜 그럴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보는 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있어서 두 번째 줄에 갑자기 왜라고 말씀드린 거에 그냥 결론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외에 다른 그 현금성 자산들이 확 줄어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 이 양극화로 가는 시작이 아니었을까라고 봅니다. 안 빠진 분들의 생각 차이가 되게 많이 커졌다. 그리고 조금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빠졌던 자산이 한번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 누구는 올랐고 누구는 못 올랐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도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염려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전쟁 때문에 원자재가 급등하고 원자재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니까 금리 인상이다. 맞죠?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면 금리가 안정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지금 뭐 당장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있고 점점 추워지고 있고 추워지면 또 이제 가스값, 기름값 오르냐 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시끌시끌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으니까 금리가 또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요게 올해 그 복잡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그 변화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왼쪽도 그렇고 오른쪽도 그렇고 보시면은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특히나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그 한미 금리 역전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역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얘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좀 이렇게 행동을 결정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뭐 대만 같은 나라들, 제가 굳이 일본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계속 똑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미국 금리랑 연동이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는 언론 보도가 많은지는 저는 헷갈려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뭐 충분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다른 나라의 상황에 그대로 연동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좀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좀 집중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준금리가 2% 후반일 때도 있었고 0.5까지 내려왔을 때도 있었고 다시 2%대로 올라왔는데 왜 지금하고 똑같은 기준금리 상황에서 예전에 실제로 우리가 빌리는 금리보다 지금 금리가 왜 더 비싸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금융기관에서 그 금리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또 별로 불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제가 빨간색으로 약간 이렇게 색깔 칠해드린 두 개를 보면 기준금리 상황은 똑같은데 그때보다 실제로 금리들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금융기관들에서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을 미리 좀 반영을 해서 추가 금리들을 좀 더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가계 신용, 대출 더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죠. 기준금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 대충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볼 수 있으십니다. 금리 낮고 대출 잘 받고 대출 증가가 나타날 때만 집값이 오르느냐,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참 쉽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가지고 해석하시는 것들은 항상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금리 때문인 거냐, 금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만 지금 사람들의 생각에 복잡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금리,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때문이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또 웃겨집니다. 그럼 금리 때문에 빠지면은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 같이 하락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서울 수도권만 조용한 거죠. 지방시장은 막 뜨끈뜨끈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방 사람들은 대출이 없어서 금리 걱정을 안 하는 것인가?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다 걱정하십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가계고 오른쪽은 그냥 일반 법인들인데 생각보다 대출들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자산 증가 속도들이 많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2017년, 2018년도 언저리에 보여줬던 가계의 부채 비율 20% 넘어갔던 것들이 어느덧 내려와서 다시 19%대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가계 자산은 어느덧 1경을 넘어가고 있는데 부채 늘어가는 얘기들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 부채 부담 때문에 매물이 막 폭발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부채와 금리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위에 고소득자와 자산이 많은 분들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소득이 낮고 자산이 작은 분들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시작하는 금리에서 파생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비싼 집보다 싼 집이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매물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원리금 갚기가 힘드니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부채가 많지 않은데, 가계에 빚들이 많지 않은데 만약에 금리 부담이 되면은 비싼 집보다 싼 집이 영향을 세게 받는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싼 집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빨리 팔아야 될 거고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죠. 금리의 영향은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곧바로 비싼 쪽으로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이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은 더더더 매도할 이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런 거죠. 비싼 집들은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데
수도권 시장만 조용합니다. 지방 시장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 색깔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에 빨개 보이는 지역들은 잘 없고 밑으로 가면 갈수록 빨간색들이 강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강 이북보다는 강 이남의 지역들이 조금 더 빨간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서울 KB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한 상승률인데, 7월 달까지 2.46% 올랐던 요 서울 시장 내에서도 강북권은 2.2%, 강남권은 2.82%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이런 지역들은 뭐 6%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이죠. 제가 금리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저것들이 저렇게 구분되는 모습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금리 때문이면 다 빠져야죠. 채권 가격 설명하듯이 금리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하락을 가져온다고 말하기에 과연 지금 전국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나쁜가? 시차가 되게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온도차가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서울은 견조한 반면에 평소와 다르게 경기도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색깔로 보여지죠. 왼쪽에 보시면 경기도 시장에서 보이고, 인천조차도 보시면은 중간은 빨갛고 양쪽은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각 시장 내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명확히 구분되는 거예요. 옛날같이, 옛날이라는 건 작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작년까지 그냥 서울시장은 다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서울 내에서도 이렇게 약간 품평회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수도권 내에서도 품평회가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럼 전국에서도 뭐 수도권은 안 좋아요 그러면 지방은 또 뜨끈뜨끈. 이건 좀 다른 얘기죠. 지금 뭔가 움직임들이 되게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는 거예요. 끊어놓고 말하면 다 맞아요. 근데 종합해놓고 나면 과연 무슨 얘기가 맞는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이 결국은 조금 싼 집들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불안감을 더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은 그런 좀 약간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들이 하락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가 나타나야 시장 불안감이 없어지겠죠.